우리나라에서 뮤지컬 영화는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아니죠. 물론 영화를 홍보하는 측에서는 이 작품에 최초를 붙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은데, 뮤지컬 영화로서 최초는 아니지만 주크박스 뮤지컬이라는 장르로서는 최초라고 붙여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국내에도 주크박스 뮤지컬이라 부를 수 있는 본격 뮤지컬 영화가 나왔습니다. 뮤지컬을 아주 좋아하는 저로서는 반기지 않을 수 없는 일이죠. 이러한 시도는 마땅히 칭찬해야 하지만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도, 그렇다고 평가절하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뮤지컬 영화의 불모지나 다름없는 한국 영화계에도 이처럼 뮤지컬 영화가 제작된다는 점에서는 칭찬을 받아 마땅하죠. 하지만 요즘 들어 한국에서 인기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뮤지컬 열기를 생각해보면 시대의 흐름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요즘은 100억대 뮤지컬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뮤지컬의 인기도 점점 높아지죠. 뮤지컬 예매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티켓팅이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왜 뮤지컬 데스노트 봤다고 자랑했는지 잘 아실 겁니다. 처음 보는 한국식 주크박스 뮤지컬이고, 솔직히 말해서 저는 염정아, 류승룡 두 배우가 음악을 했거나 뮤지컬을 했다거나 가창력이 좋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걱정을 심하게 했습니다. 기껏 한국식 뮤지컬 영화라고 선을 보였는데 정작 내용물이 좋지 못하면 앞으로 이러한 시도가 위축될 수도 있으니까요. 어색하거나 어설프게 나오지만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우선했습니다. 하지만 제 걱정은 영화를 보는 순간에 날아갔습니다. 어설픔 같은 건 없었습니다. 영화에서 노래로, 춤으로 이어지는 뮤지컬 장면들은 자연스러웠고 과도한 연출은 없었습니다. 특히 발리우드 영화 같은 아스트랄한 전개는 존재하지 않았죠. 오히려 현대 할리우드 뮤지컬 영화의 연출 방식을 잘 접목한 그럭저럭 볼만한 뮤지컬 장면들이 이어집니다. 이 정도면 납득하고 볼 수 있죠.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뮤지컬 장면 자체는 문턱을 넘었다고 하더라도 그게 영화 전체의 수준을 좌우하는 건 아니니까요. 갑작스레 찾아온 질병, 그로 인해 떠나는 추억의 여행이라는 컨셉은 분명 가족이라는 집단에 속한 사람들 누구에게나 공감을 줄 수 있는 소재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익숙하고 식상하다는 점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과연 이 작품은 그 식상함의 벽을 넘어 감동을 줄 수 있을까요? 국내 최초의 주크박스 뮤지컬 인생은 아름다워 리뷰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영화 전체를 아우르는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상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리뷰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저에게는 하나의 질문이 뇌리에 박혀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과연 인생은 아름다운가? 인생을 아름답다고 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물론 제목이 같다는 이유로 이 영화를 진지하게 비교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로베르토 베니니의 동명영화 인생은 아름다워를 봤을 때와는 또 다른 결의 의문입니다. 인생은 아름다운가요? 누군가에게는 인생이란 것이 오욕과 칠정으로 가득한 번잡한 것이며 그로 인한 괴로움과 걱정으로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는 고단한 것이기도 합니다. 많은 철학자들이, 성인들이 입을 모아 말합니다. 인생은 고단한 것이다. 하물며 달콤한 인생에서 황정민도 말하잖아요. 인생은 고통이야. 몰랐어? 인생은 아름다운가? 하는 질문에 대해 딱 잘라서 인생은 아름다워 라고 말하는 이 영화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인공 세연은 평범하다면 평범한 엄마입니다. 제가 중년 여성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굳이 엄마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는 그 엄마라는 단어에 담긴 여러 의미를 세연이 표현하고 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진봉을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 결혼 후에는 가족을 위해 자신을 헌신해온 사람, 한 사람의 여자이기보다는 엄마로 기억되는 사람, 손에는 물이 마를 날이 없고 남편 챙기랴 아이들 챙기랴 정신이 없는 일상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녀의 행복은 길지 않습니다. 그녀에게 청천벽력 같은 질병이 찾아온 거죠. 폐암 말기, 남은 시간은 2개월. 그녀의 삶이 끝나기까지 남은 시간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간은 멈췄지만 자신의 암 소식을 알리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진봉은 이야기를 듣자마자 아이들 생각부터 하면서 세연에게 동정조차 사치라는 식의 태도를 취하죠. 이에 세연은 참다 폭발하는 거죠. 그녀의 폭탄 발언은 바로 첫사랑을 만나고 싶다는 것. 만약 들어주지 않는다면 이혼하겠다는 협박도 함께였죠. 영화의 초반부 흐름은 충격과 비애가 흐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이 영화를 좋아할 수 있는 사람과 이 영화에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갈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염정아의 노래에 공감해서 울컥 감정이 나오는 부류의 사람이 있고 감정이 잘 동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전자의 관객들에게 인생은 아름다워는 영화 끝까지 같은 종류의 감동과 웃음을 선물합니다. 이 영화가 정직한 후보 2와의 경쟁에서 앞서 나가게 된 이유도 바로 그 포인트, 감동과 공감의 정서를 끌어내는 데 있을 겁니다. 하지만 후자의 사람에게는 뭐랄까요? 식상하고 평범한 이야기가 한편 있을 뿐이죠. 앞에서도 말했듯이 뮤지컬의 힘은 대단합니다. 음악과 춤을 통해서 이야기를 전달하는 이 과정을 영화는 뮤지컬의 판타지와 현실의 교차로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세연과 진봉이 세연이 어렸을 때 살았던 그리고 첫사랑과 처음 만났던 목포로 방향을 잡고 출발하는 순간 세연의 들뜬 마음이 노래와 춤으로 표현됩니다. 첫 휴게소 장면으로 이어지는데 이 장면에서는 세연의 감정과 기분 그리고 이 영화가 전하려는 메시지, 휴게소의 다양한 인간 군상을 뮤지컬답게 함축해서 보여줍니다. 현실의 지루한 부분을 잘라내고 남은 것으로 영화를 만드는 것이라면 뮤지컬은 그 현실에서 보여주고 싶은 것들을 핵심만 쏙쏙 뽑아서 과장해서 보여주는 방식을 택하죠. 그 환상과 이야기의 결합이 훌륭하게 펼쳐지는 것이 초반 뮤지컬 장면의 힘입니다. 마치 로켓맨이나 맘마미아, 라라랜드가 그랬듯이. 그리고 다스포 소녀, 아참 이건 좀 아니죠. 엄마를 쳐다도 보지 않는 아들, 방에서 문 걸어 잠그고 사는 딸, 지질이 말도 안 듣는 진봉. 그나마 남편이 운전해주는 덕에 세연은 고등학교를 찾아갑니다. 그곳에서 첫사랑의 소식을 구하고 이야기는 과거 회상으로 향하죠. 고등학교 시절 방송반 동아리 활동으로 만난 첫사랑 정우의 이야기입니다. 그야말로 교회 오빠를 넘어선다는 동아리 오빠의 등장이죠. 세연은 정우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고 두 사람은 이문세의 별밤을 보러 서울까지 가면서 가까워졌습니다. 그렇게 둘은 알콩달콩 친해지게 되었죠. 이후 세연의 모험은 정우를 찾는 여정입니다. 고등학교에서는 학생의 개인 정보를 알려주지 않았고 진봉은 그 사실에 어쩐지 신이 납니다. 하지만 부산으로 다시 섬으로 향한 세연은 진실을 알게 되죠. 자기를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그리고 편지를 준 것도 자신을 위한 것이라 생각하고 정우를 오해했던 세연. 오히려 친구인 현정이 이간질을 했다고 생각한 세연은 사실 정우가 좋아했던 것이 세연이 아니라 현정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세연과 진봉이 함께 지내던 시절에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재밌었습니다. 목포든 어디든 진봉과 세연이 같이 다니는데 어디를 가더라도 두 사람이 함께 했던 추억이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둘이 신혼여행을 갔던 추억이 있고 세연이 대학 시절을 떠올리게 되면서 처음으로 만난 진봉의 스토리는 절절합니다. 세연이 고등학교 때 오해했던 그 첫사랑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절실하게 세연을 원했던 사람이 바로 진봉이었죠. 세연도 진봉에게 사랑을 느꼈고요. 그렇게 영화는 두 사람의 사랑을 무한 긍정하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영화의 진행은 나쁘지 않아요. 걱정했던 것보다는 훨씬 재미있고 즐겁습니다. 특히 몇몇 장면은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일단 가벼운 장면부터 시작하면 진봉과 세연이 차를 타고 가다가 군인들을 발견하는 장면입니다. 훈련 중 이동하는 군인들을 본 건데 세연이 고생한다고 말하자 군필인 진봉은 우리 때는 30개월 복무였다. 2년 6개월. 요즘 군대가 무슨? 하는 대목에서 화면이 바뀌며 진봉 아버지 박영규가 나오면서 군대냐를 외치는 모습은 정말 인상적입니다. 진봉 아버지는 내가 월남전 참전했을 때는 총알이 날아오고 폭탄이 터지고 하는 이야기를 끌어내면서 라떼는을 펼치죠. 제가 영화를 보면서 빵 터진 부분이기도 합니다. 누구나 자기 세대가 가장 힘든 법이라지만 월남전에 직접 참전했던 아버지가 요즘 군대가 군대냐고 하는데 뭐 할 말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세연과 진봉이 헤어지는 장면에서 안녕이라고 말하지 마가 나오는데 거기에서도 제일 중요한 후렴 부분을 뜬금없이 진봉 아버지가 부릅니다. 그 묘한 B급 정서가 이상하게 지워지지가 않아요. 중년의 박영규 씨가 소주를 마시다 말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안녕이라고 말하지 마를 열창하는 모습이 그 자체로도 웃긴데 하필이면 박영규라는 분이 원래 가수이기도 하잖아요. 그 소절을 또 너무 잘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더 웃겨요. 월남전 이야기하면서 요즘 군대 무시하고 소주 마시면서 자기 아들 군대 늦게 가는 거에 답답해하고 행시 떨어진 거 굳이 꺼내면서 속 박박 긁으시는 분이 벼랑간 일어나서 이승철 노래를 기가 막히게 뽑는 모습이라니
감독이든 박영규 배우든 누구든 아무튼 이 장면은 약을 거하게 한 게 틀림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일 좋아하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박세환, 옹성우, 양병철이 부른 아이스크림 사랑이죠. 이 장면은 귀엽고 사랑스러워서 기억에 남기는 하지만 저는 배우 옹성우의 열연 때문에 더 기억에 남았습니다. 옹성우는 사실 제가 서울 대작전하고 이 영화에서 처음 봤기 때문에 잘 모르는 배우였는데 알아보니 탑 클래스 아이돌 출신이더군요. 말하기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이 영화에서 옹성우의 연기 자체는 보여줄 만한 것이 많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역할 자체가 소녀들의 마음을 훔쳐가는 착하고 친절한 동아리 오빠 역할이니 스테레오 타입이죠. 인상 자체는 과거 가수 홍경민이나 짐 캐리가 떠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스크림 사랑에서 저는 시작부터 터졌는데 다름이 아니라 안무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 때문에라도 이 영화를 다시 보고 싶을 정도였어요. 다른 배우들도 물론 열심히 연습해서 안무를 멋지게 연기해내고 있지만 옹성우는 혼자 절도 있는 그야말로 진정한 프로의 춤이 뭔지 보여주더군요. 근데 그 화려함과 절제의 조화, 폭발적인 동작이 너무 튀는 겁니다. 분명히 같이 추고 있는데 동무대처럼 보여요. 뒤에는 눈싸움하면서 군무를 추는 장면이 있는데 옹성우 혼자 너무 박자가 무슨 도끼로 나무 쪼개듯이 팍팍 꽂히고 동작도 완벽해서 춤을 전혀 모르는 저로서도 옹성우라는 사람이 얼마나 춤을 잘 추는지 알겠더군요. 이 영화는 유독 젊은 배우들도 빛난 영화입니다. 박세환은 뭐 말이 필요한가 싶습니다. 얼마 전 645에서도 정말 인상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작품에서는 90년대 톱 스타들을 보는 것 같은 인상을 주더군요. 사투리 연기도 안 어울릴 줄 알았는데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품에서 가장 인상적인 젊은 배우는 하현상일 겁니다. 배우로서의 커리어는 거의 없지만 이미 싱어송라이터로 유명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배우로서도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는 건 의미 있는 일입니다. 엄마 말 안 듣는 아들, 자기 세계에 빠진 아들의 역할을 담담하게 잘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도 엄마의 암 소식을 알았을 때 부른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은 깊은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이 영화의 이야기도 뮤지컬도 음악도 좋아합니다. 뮤지컬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곡 선택이 탁월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곡을 선택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도 잘 드러납니다. 주크박스 뮤지컬에는 늘 한계가 있죠. 바로 노래를 위해서 영화의 이야기를 맞춰야 한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뮤지컬 영화는 인물의 상황이나 감정, 운명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에 맞는 노래를 작곡하고 가사를 붙이죠. 그렇게 뮤지컬은 한편의 종합예술로 존재하게 됩니다. 하지만 맘마미아 같은 주크박스 뮤지컬은 아바의 노래에 영화의 줄거리를 끼워 맞춰야 하는 어려움이 생깁니다. 싱이나 싱투게더 같은 애니메이션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아주 많은 노래를 가져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음악이라는 장르를 이야기로 사용해야 한다는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저는 여전히 인생은 아름다워의 넘버들이 대부분 상업적인 선택을 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중성을 위해서 한 선택이라고요. 하지만 결국 저도 대중이고 귀에 익숙하고 한 번쯤은 흥얼거린 노래가 흘러나올 때 자연스럽게 빠져들게 됩니다. 이게 뮤지컬이 지닌 힘이고 음악이 가진 마력인데 이 영화는 아주 영리하게 그 부분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철지난 유행가를 써서 관객들 개인의 기억을 소환해내는 일종의 편법 같은 거죠. 그렇다면 결론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제가 서두에 던졌던 질문이 있죠. 과연 인생은 아름다운가? 하는 물음입니다. 이 영화의 결말은 진봉이 세연을 위해 준비한 잔치로 끝이 납니다. 오랜만에 다시 웨딩드레스를 입은 세연은 정말이지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세연을 알아주고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나오고 세연은 그동안 자신이 버킷리스트에 썼던 것들을 진봉이 전부 실현해 주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걸 고백합니다. 진봉이 자동차 여행을 떠나다가 갑자기 세연에게 운전을 시킨다거나 하는 장면들이 다 세연의 버킷리스트에 있던 거였죠. 그리고 세연은 사랑해줘서 고맙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죠. 마지막까지 눈물 흘리지 않고 웃음으로 즐거운 기분으로 떠나는 사람의 마지막을 배웅한다는 것은 죽음에 대한 관점을 다시 생각해보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 영화는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어요. 죽음이라는 것이, 이별이라는 것이 너무나 아프다는 걸요. 이 영화가 심파를 억누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저는 거기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영화는 굳이 세연의 죽음의 순간을, 이별의 순간을 그리지 않습니다. 떠나고 난 빈자리를 지키고 있는 진봉의 모습을, 그리고 환상 속에서 세연을 다시 만나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생의 아름다움을 말하기 위해서 죽음이라는 소재를, 그것도 90년대 후반에 유행하던 시한부 심파 이야기를 가져온 이 영화가 정작 죽음의 과정 그 자체는 전부 파내는 것이 본질에 다가가는 방법인가 하는 의문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제가 무슨 불행 포르노를 찍듯이 세연의 죽음을 묘사해야 했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중간부터는 세연이라는 인물의 죽음이 아닌 그 죽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의 것으로 변질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연의 죽음은 지워지고 이를 받아들이는 진봉에게 집중하는 장면에서 저는 세연 인생의 아름다움은 사랑받았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끝났는가? 2개월 후로 예정된 죽음 앞에서 웃을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름다움인가? 당연히 있어야 할 슬픔과 아픔을 외면하는 것이 아름다움을 말하는 방법이고 죽음을 긍정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연신 들었습니다. 인생은 아름다운 건가요? 영화는 그렇다고 말합니다. 세연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아이들을 만나고 사랑해주는 남편을 만나고 가족들과 여러 친구들과 세연의 소식을 듣고 미국에서 달려와준 친구와 그렇게 이별합니다. 뜨겁게 안녕이라고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네 인생은 생각해보면 잠시 왔다 가는 것이고 이 인생을 풍성하게 만드는 것은 어쩌면 죽음조차 초월하는 사랑과 긍정의 힘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을 보고 사랑하고 즐거운 기억을 얻고 그렇게 떠납니다. 영화는 그렇게 이별을, 죽음을 가벼운 것으로 바라보게 만들고 끝냅니다. 저는 여전히 영화의 방식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가벼움이 싫었습니다. 세연의 죽음은 세연의 것으로 표현되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납득하느냐 마느냐는 철저히 제 개인적인 영역이고 납득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 영화를 평가절하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세연의 죽음을 조금 더 깊게 다뤄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드는 것만은 숨기기 힘듭니다. 이렇게 사라진 것으로 표현되기에 세연이 남긴 것은 훨씬 더 깊지 않았을까요? 약간만 더 첨언하자면 세연의 죽음은 세연이라는 인물, 하나의 유기체가 지닌 죽음으로서 충분히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영화에서 말하는 인생이 아름다운 이유가 만남과 이별이라는 것이 하나의 흔적처럼 남기에 인간의 존재가 생명의 마감으로 인해 오롯이 사라지는 것이 아님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면 더욱 필멸하는 인간의 짧은 마지막을 표현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으로써 진봉이 맞이하는 남은 인생이 더 큰 의미를 지닐 테니까요.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에 대한 제 평점은 10점 만점에 5점입니다. 사람들은 이 영화에서 나의 이야기를 봅니다. 그렇기에 후반부의 급전개, 정신없는 마무리에도 불구하고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이야기와 구성 자체는 헐거웠다는 것이 제 인상입니다. 그럼에도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작품인 건 틀림없죠. 류승룡의 연기는 여전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내와 첫사랑의 언니가 대화를 나누는 장면에서 쉬지 않고 끼어드는 그 모습이 익살스럽더군요. 다만 여전히 심파적 요소가 다분한 영화에서 연기하는 류승룡을 보고 있으면 자꾸만 7번 방의 선물에 악몽이 떠오릅니다. 제목도 인생은 아름다워인 것이 잘 납득되지 않습니다. 상업적인 선택이었겠지만 차라리 영화에 나오는 노래 제목으로 하는 게 주제와는 더 잘 연결되지 않았을까요? 라이너의 컬처 쇼크 영화 리뷰는 계속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